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오늘은 5월 3일 일요일이고요. 다들 즐거운 연휴 기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 오늘 대한광통신 걱정이 많이 되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려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다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정을 받는 구간들일수록 스트레스 받기보다는요, 이런 연휴에는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도 한 번씩들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이 대한광통신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만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황금손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광통신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 조정을 받았잖아요.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잖아요. 더 빠지면 어떡해요? 언제 가는데요? 분명히 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휴에도 쉴 때 못 쉬고 마음들이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선배님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괜히 뭔가 고점에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서 혹은 그 이전에도 잡고 계셨던 분들도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황금손이요, 어떻게요? 우리 선배님들이 연휴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대한광통신 저는요, 조정은 더 이상 밑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한광통신이 조정을 받고 있어도 결국 얘는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대한광통신 언제쯤 또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꼭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다른 영상 보실 필요도 없이 황금손 영상 하나만으로 어떻게요? 제가 정확히 또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적어도 우리 선배님들이 홀딩을 하려면, 내가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요? 홀딩을 할 수 있으려면 얘가 가야 되는 이유, 명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연휴 기간이니만큼 영상 중간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반드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동행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왜 동행이냐? 우리 선배님들께서 대한광통신이 걱정되셔서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을 들어오시는 만큼 적어도 제가 이거 하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 선배님들이 대한광통신 진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 날까지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 저희 주식타짜 훈련소 황금손과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동행하시는 분들, 동행해 주실 분들 꼭 댓글로 동행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자의 이 기분을 좋게 해주시려면 영상 휴일에도 같이 촬영해서 공부해주는 거 고맙다 생각 드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대한광통신이 쉽게 못 가고 있으니까, 못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유심히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오늘 이걸 돌이켜보니까 정확히 여기에서 지지받고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대한광통신이 못 가고 있어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 영상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반등이 나오고 결국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세력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대한광통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업, 기업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결국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 맞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빠르게 이전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이전에 영상을 촬영했던 걸 보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한광통신 황금손 영상이고 4월 16일인데 조회수 8,000분이나 봐주셨던 거네요. 근데 이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만 틀어볼게요. 상승했던 위치서부터 고점까지 찍은 다음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절반 구간인 21선과 딱 일치를 해주면서 13,250원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려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대한광통신도 조정이 나온다, 심화된다라고 하면 13,000원 부근에서부터는
닿을 것 같으면 시세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이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 해볼 수 있겠다. 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들. 자, 이번 영상, 그러니까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골자가 뭐였냐면, 자, 결국 대한광통신이 광통신 테마에 편승해서 올라갔다가 단기 고점 형성하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냐면 이때 정확히 절반 라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촬영 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어때요? 여기서부터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통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여기, 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까지 찍고 나서 어디요? 정확히 절반 라인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조정이 심화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셨던 게 이 구간에서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자, 그동안 지지 구간으로 작용해주던, 자, 이 구간 15,000원 선 깨지면 더 밀리면 어떡해요? 자, 근데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여기 13,000원 초반대까지 절반 정도 구간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영상 촬영 전에 한번 딱 찍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도 절반까지 조정받고 투자 경고 해제 이후에 슈팅 나오고 나서 정확히 반등을 연출시켰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솔직히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정확히 저점 구간을 맞췄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대한광통신이 조정을 만들어냈어야 됐던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다시 가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강조드렸던 근거가 뭐예요? 세력들이 올라오는 구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자,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프로그램을 통한 순 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썼다. 자, 그 말은 그들이 평단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게 맞으니, 조정이 심화되더라도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딱 지지받고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더 이상은 선배님들께서 현 구간에서 조정이 더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려면 조정이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알았어요. 왜? 자, 세력들도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돈을 어느 정도 쏜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밑으로 빼버린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자, 손해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언제요? 목요일날엔 장 초반에 프로그램을 통한 이 세력들의 운전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요일날 장 초반부터 볼게요. 어때요? 이때 분봉이 딱 위쪽으로 치솟아 올라주면서 16,250원 9시 반까지 고점 찍고 다 쭉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통한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자, 보게 되면은, 자, 근데 이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광통신이 표면적으로는 저는 가치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요, 이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 만큼, 자,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전에 이 조정 구간을 우리가 미리 고민해 봤던 것처럼요. 자, 잘 보세요. 이때도 장 초반에는 사실 돈을 써가면서 어떻게 돼요? 수급이 들어옵니다. 최대 한 100억 정도까지도 순 매수가 찍혀요. 언제까지요? 돈을 쓰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던, 자, 9시 반까지도 100억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종목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돼요? 팔았죠? 자,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결국 장 막판에는 280억까지 찍혀있는, 자, 세력들이 왜 장 초반에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털어냈을까요? 자, 결국 답은 간단하죠. 이제 개인분들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되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개인분들을 계속해서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계속해서 밑으로도 뺐다가 위로도 들어 올린 다음에 뺐다가 결국 장 막판까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장 막판으로 가면 다 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우리 선배님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우리가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속지 마시라고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동행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배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더 빠지면 어떡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좀 잠재워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배님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별표 100개짜리 정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연휴 기간에서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만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자, 대한광통신 그래서 언제 갑니까? 자, 이거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 뭐다? 대한광통신 간다입니다. 왜 가죠? 대한광통신 표면적으로는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 실제로 미국 기업에게 자 M사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추정되는 것은 메타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메타에게 이 광 케이블을 자 계약 수주를 받았던 이력이 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자, 투자 주의에 대한 이 공시 자체는 뭐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한 번 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 리스크는 존재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요? 이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항목 재지정 여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세력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5월 12일까지는 어쨌든 강제적으로 지정을 또 되어 있는 거고 체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매일같이 판단하고 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모두 다 부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이 주포의 움직임, 그렇죠? 지금 세력들의 느낌상 5월 12일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올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자,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자 조정에 대한 바닥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세력들이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올려도 보고 그리고 내렸다가 지지받는 모습도 연출을 시키고 아침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왔지만서도 강하게 올리지 않고 또한 하방 압력도 크게 주지 않는 이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게 딱 해제가 된다. 완전히 거래소의 제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날을 딱 기점으로서부터 요렇게 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요즘 AI에서 파생된 종목들이 좋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반도체였죠. 그리고 요즘 전력기기, 자 변압기 목요일에는 전선 관련주들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LS 일렉트릭이랑 누구요? 미국으로 주된 매출원 그쵸 미국으로 주된 수출을 해내고 있는 이 효성중공업조차도 지금 주가가 4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게 코로나 때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 자 그전에는 훨씬 더 저렴했죠 솔직히. 19년도에는 8,000원짜리였던 종목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400만 원까지 왔다. 자, 우리 대한강통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조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때 한번 볼까요? 많이 올라가다가 골이 깊어진 상황인데 고점 대비 저점을 한번 찍어보게 되면 자, 30%의 조정이 나옵니다. 그 이전도 한번 볼까요? 자, 24년도네요. 24년도에 이런 구간도 존재해요. 자, 잘 보시면 여기서 고점 찍고 여기가 저점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찍어보면 어때요? 절반이 빠져버립니다. 절반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황금손이 보여드렸던 이런 허리 매매법상 자, 정확히 고점 찍고 절반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간다라는 게 딱 보이네요. 어떤 거요? 효성중공업에서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조정이 충분히 존재했고 결국에는 가야 되는 이유,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댓글 동행 꼭 적어주시고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효성중공업이 결국 왜 간 거예요? 얘도 A 섹터에서 파생되어서 AI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대한강통신으로 치면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진출로의 이런 교두보를 확보해놨고 실제로 미국으로의 주된 매출이 효성중공업의 이제 실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강통신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던 이 축제, 광기 구간 자 요게 나올 때까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시면 결국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까지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디서 엄한 데서 괜히 매도하세요 라고 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결국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절반 구간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걸 못 참고 던지셨던 분들은 많이들 속상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시지도 마시고 결국 대한광통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간까지도 영상을 반복적으로 촬영하도록 할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요거까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대한광통신은 광통신 섹터에 편입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주주지만 광통신 섹터 자체의 흐름을 추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3월 초에 왜 광통신 섹터가 테마가 형성됐었어요?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 CEO인 이 젠슨 왕이
광통신도 이제는 AI의 효율을 올리려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들여가면서 6조라는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광통신 기업들에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 현지 이 본지의 광통신 기업들의 흐름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지. 자, 우선 미국 증시에서 마벨 테크놀로지 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투자를 했던 기업이죠. 자, 얘도 보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 연출시키고 있고, 자, 총 3군데가 있죠. 자, 루멘텀 홀딩스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어때요? 자, 계속해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리고 5월 1일 날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어런트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얘 주가 어때요? 지금 흐름만 보시면 자, 전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 갱신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추세를 돌려놨죠.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고, 보여드렸던 3군데 회사가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살아있어요.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회사들 다 올라가고 있고 광통신 섹터가 견조해요. 미국의 광통신 섹터 자체가. 자, 그렇다라는 건 여전히 대광통신조차도 올라가야 되는 흐름들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통한 실제로 미국 진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가는 기업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 대한광통신이 지금 또 고점 대비 어쨌든지 간에 조정이 나와서 지금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선물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자신있게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배거 갈 것 같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유랑 명분이 없이 이렇게 됩니다. 제 느낌이 좋아서요. 그냥 좋아 보여서요. 이게 당연히 아니죠. 가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항상 있어야지만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영상 끝까지 반드시 시청하셔서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내일 당장 월요일 오전장에 소액 정도는 매수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황금소리 가져온 종목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다들 요거는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그러니까 M&A 팀까지 새로 만들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그죠? 인수합병을 할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중해 주셔야겠죠. 일단 앞전에 인수를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를 왜 인수했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이렇게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무섭게 올라가요. 근데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이 반도체 사이클 이후에 주가 하락도 막고 매출도 올리려면 결국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앞전에 인수를 했던 게 바로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듯이 올해 M&A가 지속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 사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힌트가 다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했던 이 기업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력 사업은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존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들까지도 만들어내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 기업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정답은 바로 라이다 기업을 쳐다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건데 정확히는 이겁니다.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중요한 건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잘 보세요. 이미 인수를 했던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완제품을 만듭니다. 자, 그 말인즉슨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얘네를 인수했는데 얘가 필요해졌네. 자, 그러면 얘를 인수해서 기술 취득을 하는 게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측면이 더 좋겠다. 자, 비용적인 측면이 절감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내용들이고, 자, 내부적인 이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집중해 주셔야겠죠. 자, 바로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던 게 결국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납품받으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요? 자, 이 기업 인수합병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근거 없이 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매출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인수합병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놓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도 사실 주가가 17,000원에 있던 게 어디까지 갔죠?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94만원까지 도달했습니다. 무려 5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줬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 보수적으로 이번 5월, 6월 2분기 내에는 10배거 정도까지만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이에요. 자, 거기다가 혹여나 이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내일 오전에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뭐 한 300만 원 정도로만 10배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은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자, 숫자 1번입니다. 1이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황금소리 준비한 텐베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분명히 이 대한광통신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고민들, 내가 비중을 어디서 늘리면 좋을지, 비중을 어디서 줄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이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도움이 내가 좀 필요하다, 아니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사야 되지? 이게 좀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대한이라고 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단체 문자처럼 대응에 대한 부분 안내를 좀 드려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 넣어드리면서 여기 나와있죠? 2월 11일에도 구독자 한정 무료 발송 대한광통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대한광통신 매수가 3,200원에 10에서 15%. 자, 요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번만 보내고 끝이 아니겠죠. 자, 타점이 나온다 라고 하면 계속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요, 3월 10일 날 대한광통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황금소리 정성을 들여서 내용을 꼭 적어드리니까 요거 만약 받으시게 되면 그냥 흘려버리시지 마시고요. 다 한 글자씩 읽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매수가 5,000원, 비중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 보내드렸어요. 자, 이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3월 20일에도 대한광통신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4월 초였던 것 같아요. 자, 요때도 자, 수익을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시다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 8,200원에 이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이 단체 문자 방금 보여드렸던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대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수합병 후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숫자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문자를 보내시는데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 숫자 1번과 대한을 같이 보내셔서 두 가지 다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요것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시청하고 촬영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저도 솔직히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이 도움이 되고 조회수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죠. 자, 그러니까 꼭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자 보내셔서 도움받으셨다 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동행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눌러주셨다라고 하면 다시 대한광통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사항의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10절에도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가 지정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시켰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건 뭐였습니까? 원래는 그쵸, 자, 요겁니다.
이때 투자 경고 해제가 되면서 나왔던 요건인 바로 40%, 이틀 동안 40%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서 자, 세력들이요 운전 방식을 바꿨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나온 공시에서 딱 보니까 이틀 동안 40%가 5일 동안 60%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에도 이렇게 공시를 바꿔가면서 충분히 주가를 들어 올려줄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속 편하고 마음 편한 건 5월 12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되면 이때부터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광통신이라는 섹터 자체가 이제는 AI에 편입이 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25년도부터 시장의 주축이 되어주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주면서 이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뭐 있었습니까? 지금 딱 떠오르시는 건 당연히 반도체일 거예요. 반도체랑 또 누가 있어요? 자, 목요일에는 전선적 종목들이 좋았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굉장히 좋았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잠깐 이 변압기, 전력기기, 그쵸?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자 이런 애들이 좋았고 그리고 재미없었던 2차 전지가 왜 가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ESS가 또 필요해질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이 또 부여가 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 원전도 하나 있죠? 원전도 마찬가지로 얘도 AI에서 파생되었고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전력이 부족한데 이 전력을 또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 내줄 수 있는 발전소는 또 원전이다. 반도체는 또 뭐 설명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될 수 있는 요건은 AI에서 파생된 종목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통신, 자, 이 AI 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요?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언급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까지 이제 빠라는 섹터에 편입이 된 이 종목입니다. 누가요? 대한광통신이요. 자, 그래서 무분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었기는 했어요.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빛과전자라든지 뭐 우리로 이런 종목들이 종목이 자, 광통신이 묻어있기 때문에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갔지만 실제로 가야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배님들 걱정하시지들 마시고 굳이 잘 보유들 하셔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영상 통해서 황금손이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많이 배워갑니다 라고 생각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 꼭 적어주시고요. 남은 연휴 기간 다들 잘 보내시고 즐거운 휴일 가족분들, 친지분들과 함께 보내셔라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감사합니다.